김혜경 씨의 그 낙상 사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낙상 사고에 대해 가지고 요즘 제가 좀 다시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요거를 다시금 주목을 하냐? 배소연에 대한 그 논란 자체가 원래 이제 그 2022년도, 2021년도에 다 제기가 됐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, 2022년도에 다 제기가 됐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? 묻혀버렸거든요.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이제 그 2024년도에 대해서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. 그 대선 때 이제 그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때 뭐 이재명 학을 갖다가 제가 막 파헤치고 있지 않았습니까? 이재명에 대한 거, 뭐 배소연에 대한 거, 김여지에 대한 거, 뭐 별의별 거를 갖다 다 파헤쳤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실 지금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래서 배소연의 그 80억 가까이 되는 부동산 미스테리 이게 지금 제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김현지와 관련된 논란도 다시금 재조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때 당시 이제 그 새벽 00시 50분 정도 즈음에 김혜경 씨가 신고가 됐던 내용은 이래요.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3분간의 의식 소실이 있었고 의식 소실 중에 왼쪽 눈 부분을 부딪혔다.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전날부터 이제 그 점심 식사 이후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었고 이 점심 식사는 법카로 안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점심 식사를 하고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었고 그날이 이제 그 다음날 넘어가는 새벽 00시 50분 정도 즈음에서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의식 소실이 있어가지고 넘어졌다.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변기를 이제 붙잡고 이렇게 구토를 하겠죠, 그렇죠? 서서 이렇게 구토하지는 않잖아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구토를 하지 않습니까? 저만 그렇게 구토하나요? 대부분은 이제 그 서서 구토하지는 않잖아요.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변기 붙잡고 이렇게 구토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이제 구토하다가 의식 소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해도 옆으로 세게 이렇게 부딪히면은 물론 눈이 이제 그렇게 찢어질 수가 있기는 하겠죠. 근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구토를 하다가 의식 소실이 있어가지고 쓰러졌고 그때 이제 눈 쪽 부분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00시 56분에 이재명이가 바로 휴대전화로 119에다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고 내역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. 그 저희 자료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요. 자, 요게 이제 그때 당시 그 민주당이 공개했었던 119 신고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? 접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. 119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라고 했더니 신고자가 지금 이재명이에요. 여보세요. 여기 몇몇 호 무슨 동 무슨 동인데요. 라고 했더니 접수자는 뭐 쭉쭉 얘기해가지고 몇순 동이냐.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. 몇 호신데요. 뭐 내려갈 테니까 올라와 주시면 더 낫겠고요.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거 보여주시면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쭉 얘기가 뭐였습니까? 뭐 몇 호였다. 몇 동이었다.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당연히 맞죠. 119 지금 전화를 하니까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다라고 확인해주고 그러면 이제 접수자가 무슨 일이신데요?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? 지금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 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랬더니 또 접수자가 얼굴 열상 아내분이요 네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좀 이제 지워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여러분들의 또 남편분께서 갑자기 막 토를 하다가 쓰러졌어요.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찢어지기까지도 했어요. 막 너무 놀라겠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119에 전화를 걸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. 그럼 제가 만약에 제 와이프나 제 가족이 그랬다라고 너무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전화를 걸어서 여기 제가 뭐 무슨 동 몇 호인데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. 빨리 와주세요 하고 그럼 무슨 일이십니까?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? 접수자가 무슨 일이신가요?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? 제 와이프가 제 남편이 뭐 이거 토로하다가 쓰러졌어요. 빨리 와주세요. 이래야지 정상인 거 아닌가요? 저만 그런가? 아니 만약에 저는 제 그 가족이 그런 식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면 뭐 막 당황해가지고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? 뭐 우리 엄마가 뭐 우리 아빠가 우리 뭐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지금 쓰러졌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상인 것인데 아까 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녹취록입니다. 접수자가 뭐라고 합니까? 예 무슨 일이신데요? 라고 했더니 이재명이 바로 뭐라고 하냐? 지금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 가지고 응급실 가야 합니다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.
아니 토사광란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나요? 아니 와이프가 토를 하고 있다, 구토를 했다, 지금 쓰러졌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나올 얘기는 와이프가 어제부터 좀 아팠는데 이게 좀 쓰러져서 지금 토하고 있다. 토하다가 의식까지 잃었어.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. 지금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 가지고 응급실 가야 합니다.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있나요? 모르겠어요. 저는 그래서 그 토사광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. 토사광란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? 이런 말 일상적으로 쓰나요? 뭐 구토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토사광란 하시네요.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열상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잘 안 쓰지 않나요? 그래서 이제 그 접수자가 얼굴 열상 아내 분이오라고 했더니 바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인지 알아차려 가지고 내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어휘력이 뭐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토사광란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저는 어색하게 들립니다. 이런 표현을 일상에서도 저 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접수하는 내용을 본다면 특징이 이제 뭐가 있었냐?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를 않았어요. 물론 이제 뭐 이재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이제 그 대선 시즌이었고 뭐 누가 뭐 이재명 모르는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라고 그 신원 자체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?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정치적으로 좀 계산이 됐던 것 같아요. 괜히 이제 그 자기 신원인 거를 밝혔을 때 이게 이제 또 뭐라고 할까? 특혜다 뭐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. 근데 여기서 또 미스테리인 게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인간이 왜 지난번에 피습 당했었을 때는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야 서울대로 가 이랬을까? 그것도 좀 희한합니다.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약간 좀 뭔가 험불하고 좀 뭔가 이제 겸손한 듯한 그런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다가 지난번에는 이런 이재명이었으면 당연히 뭐 서울대로 갑시다라고 해도 지를 집어치워. 그러니까 내가 걸어서라도 그 부산대로 가겠다. 기어라도 부산대로 가겠다. 이렇게 쇼라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희한하게 신원은 밝히지 않았어요. 그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험불하게 좀 하는 게 자기 이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또 논란이 뭐가 있었냐? 경기 소방청에서 그때 기가 막힌 짓거리를 했었어요. 새벽 1시 20분에 이제 그 구급대원 3명이 이제 이재명 집으로 출동을 했던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. 그럼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 같은 날 정오에 요 3명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왜 이송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냐, 왜 VIP의 그 이송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그 구급대원을 불러내가지고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. 미친 것들 아닙니까 진짜로?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당시 그 대원들 3명 같은 경우는 밤샘 근무를 해가지고 퇴근을 했었던 상태인데 근데 퇴근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 불러내가지고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 소방이 됐거나 분당 소방서가 됐거나 이재명 손아귀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? 경기 지금 뭐 분당 경찰서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뭐 규정이 돼 있나? 뭐 저기 뭐 대권 후보의 와이프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이송할 때 이거 뭐 보고해야 되나? 암만 찾아봐도 그딴 식의 규정은 없습니다. 당연히 없겠죠. 그랬더니만 이게 좀 이제 논란이 됐죠. 야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연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재명의 그 새벽까지 가가지고 이송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이제 뭐 질책까지 당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또 열받았겠죠. 아마 분당 소방서나 경기 소방서 이재명이 폭발시키고 싶었을 겁니다. 아니 내가 신경까지 써가지고 내 이름도 얘기 안 하고 험불한 정치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 짜고 있었는데 이거 기사 안 나오겠습니까? 자기가 이런 식으로 험불하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름도 얘기해가지고 논란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자기는 그런 식으로 또 이름도 얘기 안 했다. 얼마나 다음날 되면은 기자들이 그거를 또 빨아줄지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대번에 그냥 경기소방청이 퇴근한 3명을 갖다 불러다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책하니까 아마 이재명이 그때 열받았을 거예요. 분당 소방서가 됐거나 경기 소방서만 쳐들어가서 다 찢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때 그 이해 시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해명을 했냐. 자기가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위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. 왜 VIP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유로 2-3시간 닥달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2-3시간 닥달을 당했다라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. 대부분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30분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딱 이해식의 꼼수가 다 느껴지잖아요. 나중에 가가지고 아닌데요?
진짜로 닥달했던데요. 그러면 이제 이해식이가 뭐라고 또 빠져나가겠습니까? 내가 언제 30분이라고 했냐? 두세 시간 닥달한 적이 없다고 해. 다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? 다 그냥 쇼지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식이가 해명한다고 여론이 뭐 좋아질 수가 있겠냐고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119가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. 바로 또 그렇게 쇼하잖아요. 그런 인간이 지 부산에서 피스 당했었을 때 헬기 불러다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대까지 가가지고 치료받습니까? 이게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그러니까 온통 이재명이는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. 지 와이프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? 제가 봤을 땐 그렇게밖에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. 아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? 119가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. 다 준비된 멘트 아닙니까? 그러니까 119에 전화하는 그 순간조차도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겠어. 얘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해야 되겠다.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험불한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경기 소방청이 와르르 그냥 무너뜨려 내려준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해식이가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그때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까지도 이해식이가 공개를 했었습니다. 이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참고로 저기서 지금 이제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재명 대표예요. 손을 저렇게 꼭 잡고 있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. 당시에 이제 그 이해식이가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? 패밀리스트 이재명이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패버릴 리스트 아닙니다. 패겠다라는 게 아니라 패밀리스트 이재명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그 패밀리스트라는 게 이거 언어 자체가 이미 구리잖아요. 워딩 자체가. 이게 뭔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 돼. 이미 그만 글러먹은 거죠. 이제 그 감각 있는 워딩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무슨 왜 패밀리스트 막 이래 버리니까 패버리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해식이가 그때 또 뭐라고 설명을 또 주저리 하냐? 페미니스트와 패밀리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다정다감하시다. 현관에 나갈 때 이재명은 키스할 정도로 부부간이 좋다. 여성에 대한 진보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마초적 상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. 이런 얘기 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? 얘네 왜 이렇게 멍청하지?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.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현관에 나갈 때 키스할 정도로 부부간이 좋으시구나.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여성에 대해서 진보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마초적인 상상을 하는 분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.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?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오히려 김부선 씨가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재명 대표가 진보적인 거는 아무래도 좀 이런 관계에서 진보적이었던 거 아니냐?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? 뭐 하는지 그리고 얘네들 그때 생쇼를 다 했던 게 그렇게 이제 김혜경에 대한 낙상 루머가 이게 지들이 알아가지고 키웠던 것인데 그때 진짜 과간이었던 게 뭡니까? 저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진짜 역대급이었죠. 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. 내가 봤을 때 정상이 좀 아닙니다. 그래갖고 그때 김혜경 씨가 한창 이제 집에서 있다가 최초로 이제 외부 출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팩트가 단독 기사를 냈었죠. 낙상 사고 후에 첫 외출이다 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다스베이다를 갖다가 이제 출몰을 시켰었습니다. 좀 멍청하지 않나요, 진짜? 저기 통할 거라 생각하나? 그러니까 저거를 통해서 이제 의도가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아직도 이게 미스터리인데 일단 저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저 사진 속에 이제 그 인물의 주인이 누구냐? 배소연 씨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배소연 씨는 제가 봤을 때 그 실루엣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. 카니발이 꽤 키가 높이가 높죠. 근데 이제 배소연 씨의 그 얼굴상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시간 검색이 1위를 찍고 트렌드 검색 1위를 찍었던 게 이제 누구였다? 김현지였습니다. 김현지. 그러니까 저 지금 다스베이다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? 김현지인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파다하게 나왔었죠.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걸 통해서 뭘 얻고자 했을까? 뭘 얻었나요? 민주당은 그때 뭐 얻은 게 있나요? 오히려 저게 이제 나오면서 야 김혜경이 저거 지금 걸치고 있는 거 저 무슨 망토 같은 거 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망토가 아니라 저게 무슨 로로피아나라고 하는 그 고급 브랜드 있잖아요. 그 로로피아나에서 나오는 그 고급 어떤 망토다 뭐 이런 얘기나 나오기나 하지. 저걸 통해서 도대체 뭘 얻은 게 있죠? 아니 김혜경이가 외부 출장을 하는 거를 기자들을 속이는 게 무슨 플러스가 되나? 아직도 잘 모르겠네.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김혜경 씨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?
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변장을 시켜 놓고 김혜경은 아니라고 하니까 수행 비서겠죠. 저게 뭐 김현진지 배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수행 비서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먹잇감으로 던져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혔던 게 뭐였습니까? 김혜경과 수행 비서들이 언론들의 과도한 지금 취재 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. 아니 두려움을 느낀다라면서 왜 저런 식으로 디코이 시켜 가지고 앞에다가 먹잇감으로 던져 줍니까?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. 얘네들은 그냥 좀 뭔가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정신 상태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돼. 저런 것들을 뭔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태백산맥으로 뭐 도피도 가보시고 뭐 했겠죠, 그렇죠? 그런 식으로 도피 생활도 해보시고 물론 이제 그 김부선 씨 주장에 따르면 그때 이재명이가 이제 그 검사 사칭으로 이제 그 구속 위기에 처해가지고 도피 생활했었잖아요. 그래서 뭐 산 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망갔다라고 지 자서전에는 주장을 하지만 우리 김부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아니다. 산 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교회에 숨어 들어가 있었다. 그렇게 김혜경이는 알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. 김부선 씨 얘기 따르면은 교회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20대 미혼녀의 집에서 이렇게 샤바샤바 하면서 잘 놀았다. 이게 그 김부선 씨의 당시 주장 아니었습니까? 참고로 그때 당시 이제 그 김현지 씨도 20대였죠. 제가 알기로 그때도 김현지 씨가 20대였거든요. 98년도인가 그때. 누군지는 뭐 모르죠 뭐 우리야. 근데 이 김현지 씨를 둘러싼 뭐 논란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대장동에도 지 아파트가 뭐 하필이면 또 김현지랑 정진상 두 사람이 막 또 청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김현지가 배소연한테 증거인멸 교사를 또 시켰던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까지는 이게 묻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배소연에도 결국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? 김현지도 뭐 그림자 실세로 저렇게 다스페이다 같이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서 11월에 그 슈퍼위크 있죠. 김혜경, 이재명 뭐 이재명 두 번이나 나오니까 그 슈퍼위크가 지나고 난 뒤에는 김현지 씨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.